미친 감독 사무실에 한번 털렸었잖아요. 그래서 미친 감독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 24시간 거길 떠나지 않는다. 졸라 무식한 방법. 누군가 반드시 한 명이 있는다. 네, 교대로 네. 불침번을 세우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이건 비밀인데 하여튼 거기를 강철로 싸버렸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고를 산다. 그래서 금고 안에 넣어놓는다. 예를 들어서 뭐 하드를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금고를 열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이 용접을 해버렸어요. 거기를. 다 노출하고 있어. 예. 거기를 그냥 강철로 싸서 용접을 해버렸다고. 자, 오늘도 아이들이 남긴 네. 작은 단서에서 출발한, 그래서 찾다가 보니 큰 진실이 나와버린 경우예요. 2학년 3반 아이들입니다. 네. 선미에서 이제 놀던 아이들이 8시 반쯤 배 뒤쪽에서 많이 놀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사진은 조금 일찍 발견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철저하게 검증하느라고 드디어 검증을 끝냈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 사진들을 받아서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이 아이들이 이 사진을 찍었을 때쯤에 배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었냐면, 여기랍니다. 네. 요중. 인천에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꺾어지는 부분이에요.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 여기 맹골도, 그 유명한 전자등대 있던 죽도, 그리고 저쪽에 서거차도, 그 사이를 오는 섬과 섬 사이의 중간이에요. 요 지점쯤을 지날 때 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요 즈음을 지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누락구간을 제가 파파이스 나와서 4개를 공개했었어요. 뭐 1개가 있기도 힘들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1개라고 누락구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4개를 공개했었는데 이번에 하나, 둘, 셋, 넷, 다 7개를 새로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AIS가 잘 이렇게 송신을 하다가 이제 송신을 안 한 구간이라고 한 것이 여기서 대거 발견됐거든요. 근데 7개가 지금 발견됐는데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46초에서 16초, 그 다음 또 46초에서 16초, 46초에서 16초, 46초에서 16초, 46초에서 다시 16초. 그 다음 패턴이 조금 달라져요. 2개는 45초에서 5초, 그 다음 45초에서 16초. 이게 왜, 사실 이거 하나 갖고도 조작이라고 뭐 거의 확신해도 될 정도인데요. AIS 데이터가 말하자면 정부 설명이 뭐냐면, 세월에서 AIS 데이터를 이렇게 날리려고 했는데 다른 수백 척의 배들이 막 이렇게 위에 공중에 날리니까 자기가 날릴 타이밍을 잃어서 30초 데이터 병목 현상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못 날려서 누락 구간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되게 희귀하고 우연적인 현상이 동일하게 동일 시간에 똑같은 46초부터 16초까지. 46초부터 16초까지. 30초간 쫙 이렇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구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셨죠? 찍은 위치가 어디냐면, 예. 선미거든요. 배 뒤편에 이 아래쪽에 엔진 설명을 미리 해드릴 텐데, 트윈 엔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9,000마력짜리 엔진 2개가 좌우에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한 6m 간격으로 갖고 붙어 있고, 이 스크루의 폭이 4점 몇 미터,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4점 몇 미터면 엄청난 스크루잖아요. 그게 양쪽에 붙어 있고, 바로 그 위에서 애들이 저 철망했는데 네, 저 여기서. 위에서 놀고 있었어요. 요 위치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 바로 찍은 장소가 이게 또 CCTV에 나오더라고요. CCTV에서 찍힌 아이들이 사진 찍은 장소예요, 이게. CCTV에서 찍은 예, 아이들이 사진 찍은 배 장소. 뒷면에 거의 정중앙에서 배 뒤를 보고서 찍었고, 찍은 애인데, 이게 아까 그 사진에 나온 신승이라는 아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승이 양이 찍은 사진 중에 중요한 단서 하나가 나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 뒤편에서 배가 지나간 뒤쪽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을 하나 남겼어요. 2장 남겼습니다. 네. 네, 배 2장. 뒤에서 배가 지나온 길을 찍은 거죠. 뭐 이상하냐? 이건 뭐 일반인들이 봐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스크루가 두 개 있었잖아요. 근데 한쪽에는 물보라가 세게 일고 한쪽에는 물보라가 없어요. 그죠? 트윈 이건- 엔진이에요. 두 개. 그리고 사고가 나기 20분 전이에요. 그리고 정전도 아니었다고 했단 말이죠. 오른쪽, 배 쪽에서 보자면 배 왼쪽, 왼쪽 엔진이요. 왼쪽 엔진이 물보라를 제대로 못 일으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사진을 김 감독이 발견을 하고 이상한데 네. 하고 이 사진을 들고 전문가를 만나러 갑니다. 예. 전문가들이 이 사진을 보고 뭐라고 했냐. 첫째 네. 항해사가 예. 항해사님은 딱 보자마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이건 왼쪽 엔진이 멈췄거나 데드 슬로우 상태다라고 진단하시더라고요. 데드 슬로우가 뭐냐면 배에 이게 속력 단계가 있는데 출력이 25% 아주 천천히 도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멈췄거나 데드 슬로우 상태다. 그래서 제가 이게 확실합니까? 뭐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시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건 배 1, 2년 타보면 다 안다. 이 물보라를 보는 순간 다 안다. 이거 근데 출력이 배를 안 타도 알겠어요. 배를 안 타도 저쪽에 물보라가 안 일어나니까 뭔가 이상이 있는 거지, 이쪽 예. 엔진이. 이렇게 명백히 눈으로 봐도 확실한 걸 검증받으러 다닌 거예요, 또. 예. 태아가 교수들한테 보여줬더니, 예. 이거는 왼쪽 엔진이 스탑했네. 아, 얘기를 한 거고? 예, 교수님들은 오히려 데드 슬로우가 아니라 이건 멈춰 있다, 왼쪽 엔진이. 이렇게 진단하시네요. 그것도 두 분이 동일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왼쪽 엔진 안 도네. 그리고 항해사 교수들로 부족해서 선박 엔진 전문가를 또 만났어요. 아유, 워낙 중요해갖고 조금 이따 의미 설명해 드릴 텐데. 거기서 그 선박 엔진 전문가는 이거는 데드 슬로우거나 멈췄거나가 아니라 아예 스탑이다. 예. 라고. 어느 쪽이 맞습니까? 데드 슬로우일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스탑이라고 판정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게 확실히 이 전문가는 그 설명까지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보라도 물보라지만 양쪽이 일종의 9,000마력짜리 엔진 두 개가 물줄기로 쭉 뽑는 거거든요. 근데 저 끝을 이렇게 보시면 위쪽, 철망 위쪽을 보시면 왼쪽 물줄기가 아직도 폭이 넓어요. 그렇죠? 하얀 물보라 이렇게 남아있죠, 두 예, 줄기가. 두 줄기. 근데 오른쪽 물줄기는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위에 폭이 좁잖아요. 그렇죠. 왼쪽이 이 오른쪽 영역까지 계속 침범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두 개의 물줄기를 호수에서 뽑는다고 생각할 때 두 개가 평행한 힘을 갖고 있으면 양쪽이 같이 가잖아요. 근데 오른쪽이 뽑는 물에 힘이 없으니까 추진되는 물에 힘이 없으니까 왼쪽이 계속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왼쪽 엔진이 지금 스탑 섰다. 상태다. 자, 스탑 상태로 자, 봐야 우리가 된다.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에요. 배가 세월호가 침몰하기 20분 전에 계속 그랬는지 잠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진을 찍었을 그 시점에는 엔진 하나가 멈췄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 질문을 이제 추가적으로 드렸죠. 이게 이 사진이 찍히려면 이렇게 왼쪽 엔진에 물보라가 없는 이 사진을 찍히려면 언제부터 엔진이 그러면 멈춰야 합니까? 왜냐면 워낙 거대한 거니까 정지한다고 바로 쓰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선풍기도 그 작은 날개인 선풍기도 딱 끄면 계속 돌다가 여진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지금 4점 몇 미터에 엄청난 스크루예요. 걔가 딱 멈춘다고 절대 안 멈추거든요. 그리고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멈추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최소 2분, 엔진 전문가는 한 5분에서 정상적이라면 10분까지 보시더라고요. 그 전에 속력을 낮춰놔야지 결국 쭉쭉 줄어들어서 속력이 줄어들어서 엔진이 꺼진다. 예, 네. 승희가 이 사진을 찍는 이 조건이 된다. 이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2분 전에는 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속도는 속도는 14노트 이하 정도로 줄어든다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 엔진 하나 껐잖아요. 그럼 당연히 물보라도 저렇게 되지만 두 개로 가던 게 하나밖에 안 가니까 속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세월호가 그 좀 낡고 그래갖고 보통 최대로 돌 때 20노트 나오거든요. 두 엔진이 함께 풀가동될 때. 근데 20노트에서 저 상태가 되면 반으로 주는 건 아닌데 한쪽 엔진을 갖고도 어느 정도 속력이 나오는데 일단 속력이 14노트 이하로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엔진 전문가는 그보다 더 낮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건 약간 어려운말 설명할 필요는 없나? 저기 설명하지 마! 엔진 보호 시스템이 있대요. 둘이서 함께 이렇게 쌍둥이가 받치다가 얘가 하나가 빠지면 한 명이 무겁잖아요. 그걸 지탱할 수 없으니까 엔진 그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얘 속력을 줄여준대요. 그래서 엔진을 보호하기 때문에
속력이 더 줄어든답니다. 중요한 건 예. 이 배가 최고 속력을 못 내고 한참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그죠? 이 사진으로 최소 2분 이전에 엔진을 껐고, 그리고 이 시점 이전에, 예. 그리고 그랬으면 배는 당연히 14 혹은 그 이하로 속도가 떨어졌을 것이다. 풀 속도가 안 나온다. 20노트, 이거요? 19노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알게 된 사실은 여기서 추가 질문을 드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걸 혹시 기관실이나 조타실에서의 선원들이 모를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러니까 배를 운전하는 사람과 엔진을 돌리는 사람이 네. 한쪽 엔진이 꺼진 걸 모를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죠. 예, 절대 불가능이랍니다. 당연하겠지. 아니 차가 가다가 엔진이 꺼졌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아, 그렇죠. 차에도 계기판이 있잖아요. 그 RPM 미터 있는 것처럼 여기 배에도 떡하니 위쪽에 계기판이 있다. 예, 왼쪽 엔진, 오른쪽 엔진, 요 RPM 회전수 계기판이 다 있어서 모르는 건 불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왼쪽 엔진이 만약에 정상으로 이 레바가 두 개 있어요. 왼쪽 엔진 레바, 오른쪽 엔진 레바가 있는데 이걸 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만약에 고장이 나서 왼쪽 엔진이 저 상태가 돼버리면 경보가 막 울린대요. 그러니까 네.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돼 있을 때는 네,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남는 결론은 그밖에 없죠. 네. 누군가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엔진 하나를 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엔진을 이렇게 하는 걸 일부러, 그러니까 레바가 두 개 있는데 왼쪽 레바를 내려갖고 스탑 상황으로 일부러 만약에 조타실에서 누가 했다면 그때는 경보가 안 울린대요. 당연하죠. 자기가 조종했는데. 예, 그때는 경보가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당연한 얘기를 또 놀란 발견처럼 하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장 났으면 경보가 울렸기 때문에 고장 사실을 선원들이 인지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일부러 속력을 낮췄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 두 고장 가지 아니면 경우가. 일부러예요. 예. 근데 선원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한번 여기에 보십시오. 대해서. 그러면 네. 우리는 못 들었으니까 경보가 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원들이 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봤더니 아, 제가 중요 말만 뽑았는데 항해사, 박한결, 기관장, 조타소, 조타소. 기관장이 되게 중요한데 이때 조타실에 이상하게도 이 선장 대신 기관장이 있었어요. 그건 저기 계속 알려진 사실인데요. 항해사하고 조타소 말고 기관장이 같이 있었는데 셋 다 정상이다. 이상 없었다. 그리고 기관장은 막 한마디로. RPM까지 말하면서 470이고 엔진 두 개 모두 정상이고 속력이 일정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운전하던 그 방에 있던 셋 다 네. 엔진은 안 꺼졌고 정속 주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네. 여기서 배가 그런 속도로 어떤 속도로 어떻게 달렸는지를 기록하는 게 AI 정보고 레이더 정보잖아요. 네. 그것만 나오면 금방 들킬 거 아니야. 금방 근데도 탄로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거짓말한 대로 그렇게 자료가 나올 걸 어떻게 알았을까?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이 정부 AIS 항적도가 발표했는데 이 구간, 요 구간에 정부가 발표한 상적도. 예, 앞뒤로 제가 1분씩 해갖고 3분을 따와서 스피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요. 19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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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노트 나옵니다. 자, 불가능한 수치예요. 그 구간. 분명히 속도가 줄어들 거라고 했던 그 구간. 그 구간에 정부가 내놓은 AIS 상적 데이터는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정속을 유지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타수 3인의 거짓말을 정부 항적도가 오히려 AIS 항적도가 어떻게 보면 그 거짓말과 부합하는 거죠. 그렇죠? 이 상적도만 보면 선원들이 말한 게 맞아요. 저 사진이 없었다면 우리도 그게 거짓말이라고 입증할 수 없었겠죠. 근데 저 사진 한 장으로 많은 게 밝혀지잖아요. 엔진이 꺼졌다. 꺼지려면은 몇 분 동안 끄고 켜고 4분 이상은 분명히 속도 변화가 있었어야 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배가 껐으면 그렇죠. 줄어들고 19노트로 다시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갔겠지. 속도 그렇죠. 변화가 생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거대한 스크류들은 다시 속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19노트로 왔다고 그래도 여기서 이 사진이 찍히는 6초, 사진 두 장이거든요. 여기까지 속력이 14노트대로 쭉 줄어들다가 다시 회복되는 또 한 1, 2분이 필요한데 없어. 19. 풀로 달렸대요. 이건 이게 정부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건 무조건 틀린 자료죠. 여기서 해야 될 질문은 거짓말을 한 세 사람의 배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자기 거짓말이 들키지 않게 정부 자료가 나올 걸 어떻게 알았죠?
여기서 해야 될 질문은 그건 거예요. 그렇죠. 이 자료가 나중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이런 말을 해도 들키지 않도록 이 자료가 나올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 다음. 예, 잠깐 이 정리를 하자면 이 승희가 결국 찍은 사진 두 장의 의미는 정부, 첫 번째, 정부 8시 28분 이후 정부 AIS 데이터는 거의 전부 거짓이다라는. 최소한 이 구간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인 거죠. 네. 그죠? 그리고 이 속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 뒤에 속도도 안 맞을 리가 없는 거죠. 제가 거리 계산까지 해봤는데 이 속도로 거리가 같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그 거리를 갈 수 없는데. 그러면 병풍도에 도착하는 시간이라든가 그 뒷 상황도 계속 시간이 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속력으로 갔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뒷 데이터들도 사실은 이제 정부가 발표한 심지어 대회전 이런 사고 발생 시간도 이제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승희의 두 장의 사진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사고 지점에 더 늦게 도착하거나 속도가 느렸으니까. 아니면 사고 지점에 사고가 난 시간은 맞지만 그 중간이 와장창 우리가 믿을 수가 없거나 뭔가. 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고 지점에 도착한 시간이 틀렸거나 사고 발생 시간이 아니면 발생 시간이 맞다면 그 앞쪽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고 발생 시간이 틀렸을 가능성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고 발생 시간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간에 데이터가 분명히 거짓인 게 확실하니까 속도에 관해서. 네. 거리도 그렇고. 배가 엔진이 하나 꺼져가지고 더 천천히 갔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더 빠른 속도를 기준으로 거기 도착한 시간을 나왔잖아요. 모든 그렇죠, 계산들이. 그렇죠. 위치도, 이 위치 데이터까지도. 그러니까 승희가 이번에 정말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만약에 승희의 사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선원들의 거짓 진술과 이 잘못된 항적을 다 믿고 아무 엔진 이상 없이 계속 병풍도 앞까지 갔을 거라고 속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것은 대부분 대회전 하기 전후 그 직전의 상황들을 주로 얘기했고 지금은 그 20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원들은 정부 데이터가 그렇게 나올 걸 어떻게 알고 그런 거짓말을 했냐는 거야. 배짱 좋게요. 들키면 큰일 나는데. 네. 네.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이제 다른 자료도 좀 이렇게 얻을 겸해서 연락을 드렸다가 저희 연출부가 갔다가 이 승희 어머니와 아버님을 뵙고 사진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어요. 네, 설명을 드리고서 인터뷰를 조금만 요청해서 연출부가 찍어왔습니다. 한번. 일반 그냥 뭐 촬영 것 때문에 전화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이제 듣다 보니까 이 사진이 아주 좀 중요하다. 그러면 참 다행이다. 어떤 도움의 역할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또 승희 언니가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말 했더니 이제 바로 아내하고 승아를 또 울더라고. 착곡할수록 정말 슬퍼요. 슬픈데 순간에 승희가 그런 사진이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속으로 또 한편으로 또 우리 승희가 미안하지만 역시 내 딸이구나, 정말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에 살짝 지나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기회에 정말 저게 정말로 중요한 증거가 돼서 밝힐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하면서도 어떻게든 밝혀야지. 이렇게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냥 덮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언젠가는 진실은 나올 거라고 믿으니까. 자,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죠. 조작을 어떻게 알았을까? 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선원들이 거짓말하는 사례가 그거 하나겠는가 하고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감독이 또. 네. 진실이 하나 발견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앞에 그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나왔던 어떤 것들을 이렇게 파헤치다 보면 이게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게 조서를 보다가 이제 발견한 건데 그렇죠. 한번 거짓말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짓말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하고 뒤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예. 여기가 병풍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배가 쭉 내려와 갖고 아까 그 20분 전에 거기서 그렇게 엔진 하나가 멈췄다가 여기로 다시 와 갖고 병풍도까지 달려온 다음에 거기서 한 바퀴를 쭉 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예. 쭉 레이더에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죠. 배가 예.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예. 배 꽁무니가 예. 이쪽을 향하게. 예. 배 꽁무니예요, 여기가. 예. 예. 사진에도 예. 배 이렇게 한 다음에 꽁무니가 예. 이쪽을 바라보고 있죠, 병풍도를. 예. 예. CNN이 찍은 겁니다. 예. 3번은 이제 중간 과정인데 거기서 더 돌아서 네. 거의
남동쪽까지 바라보게 360도 거의 한 바퀴를 돌아요. 그때 이 둘라이스가 찍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파파이스에서 여러 번 했는데요. 예. 잠시 상기시켜 드렸고요. 여기가 병풍도고 예. 배 꽁무니가 이쪽이에요. 예. 배 앞쪽이 이쪽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럼 선원들은 이 배 머리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를 김 감독이 뒤진 거예요. 예, 조서를 다 뒤져봤습니다. 뒤졌더니 예. 자, 조타수는 뭐라고 그랬냐? 세월호 선수 방향은 어디였는가요? 뱃머리가 어딜 보고 있었냐는 거지, 질문이. 그랬더니 조타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 다시 보시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섬을 바라본 건 꽁지예요, 꽁지. 근데 조타수는 섬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 방향을 얘기한 거예요. 네. 예, 물타기 방지용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배가 남동쪽을 바라볼 때 여기서 가장 가까운 섬이 저기 추자도 위쪽에 복사도로 20km 밖이었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날 안개가 자기 말로 그래요. 저 시계가 3마일이었다 해도 5km 밖에 안 보였고 제가 주변 사진들을 보니까 진짜 7km 밖에 배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변 섬에 보일 수 있는 섬은 병풍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은 첫 번째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4월 16일 5시입니다. 오후 5시. 사고 발생한 직후에. 이미 거짓말이 시작됐어요. 자, 그리고 2등 항해사도 세월의 위치는 어디였는가? 병풍도가 병풍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게 4월 20일 아침, 사고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거짓말을 병풍도 바라보다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걸 속이고 있어요.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그 배가 어딜 가리키고 있었어? 그랬더니 섬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배는 정반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는 헷갈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헷갈릴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사고 난 직후에 진술을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근데 정부가 발표한 행정도가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섬을 바라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 거짓말한 선원들과의 거짓말에 딱 부합하는 자료가 4월 20일 저녁 언론에 배포돼요. 이거는 이 두 사람이 진술한 다음에 나온 거예요. 정부 발표는. 자기들이 배 방향을 반대로 말해도 들키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죠? 승희의 사진이 나오죠. 승의 사진이 없었다면 그 선원들이 거짓말한 게 안 밝혀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밝혀졌으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죠. 그 선원들은 정부가 앞으로 발표할 AIS 데이터가 자기들의 거짓말하고 일치될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미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 이거 답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세 번째, 예.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갔어요. 한 발 더 나간 것이 왜 엔진을 껐을까? 이런 궁금증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걸 엔진을 왜 안 껐다고 했을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끌 이유가 있어서 껐다고 설명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그래서 감독이 막 이런저런 추론을 하다가 부합되는 가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간단한 얘기인데요. 배가 네. 돌아갈 때. 예, 배를 처음 딱 만들어 놓으면 오른쪽으로 탈을 맥시멈으로 핸들을 꺾어 놓은 상황에서 이 양쪽 엔진을 잘 이렇게 쭉 밀어대면서 한 바퀴를 쫙 돌아본대요. 그러니까 이 배가 과연 얼마나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가를 테스트 해보는 거죠. 현대자동차도 만들면 그런 테스트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각속도라는 얘기는 배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가 가면서 오른쪽 엔진으로 확 돌렸을 때 얘가 탁탁탁탁 꺾어지는 시간분의 이 각도, 이걸 각속도라고 그러거든요. 초당 몇 도씩 도냐 이거야. 몇 도씩, 한마디로. 얘가 몇 도씩 네. 도냐. 이것만 보는 게 각속도 테스트인데 여하간에 오하마나오는 1초당 1도 돌고 세월호는 1초에 한 최고 공선시 짐을 안 실었을 때 1.8도 가던데요. 짐을 실으면 둔해져요. 근데 아주 몸이 날렵할 때 최대 그때 신품일 때 1.8도 돌았다고 해요. 이번에 제가 이 승희 사진 때문에 교수님을 만나고 하다가 이 얘기를 나누는 중에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부 AIS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 말씀하시면 뭐냐면 각속도가 이상하대요. 여기에 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탁탁탁탁 꺾이는 이 각의 속도가 1초에 2도를 넘는데요. 예, 그 순간이 몇 초가 지속된대요. 그러니까 가득 실어 과적이라는 건 다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날렵할 때도 1초에 1.8도밖에 못 도는 한계를 가진 배가 가득 짐을 싣고도 1초에 2도 이상을 빨리 돈다는 거지, 이렇게. 팡팡 돌았다는 사실이 학자로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수님에게 김 감독이 발견한 엔진 꺼진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들이댄 거예요. 어떻게 들이댔느냐? 그럼 교수님 만약에 이 사진과 반대로 이 회전할 때 선원들이 왼쪽 엔진을 풀 가동시키고 왼쪽 엔진을 켜놓고 오른쪽 엔진을 끈다면 이 사진과 반대로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최대한 조타기를 돌린다면 핸들을 돌리고서 간다면 지금의 이해가 안 되는 이 날카로운 이 각속도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한참 생각에 잠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대답이 그렇다였어요. 예스. 자, 엔진을 한쪽을 껐잖아요. 그럼 반대쪽 엔진을 또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김 감독이 상상을 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엔진을 이쪽을 끄고 이쪽을 켜고 했던 상황이라면 제 추론은 지그재그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효과적으로 지그재그를 만들기 위해서 더 빠른 각도로. 그런데 배가 이렇게 큰 회전을 할 때 왼쪽 엔진을 이쪽 켜두고 엔진을 이번에는 끄고 이쪽 엔진만 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확 돌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그러니까 그건 두 엔진이 돌 때 초당 1.8도 도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쪽 엔진을 꺼버리면 왼쪽 엔진 밀면 내 몸이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서 오른쪽까지 핸들을 돌리고 확 꺾어버리면 1초에 1.8도를 훨씬 능가하는 굉장한 날카로운 그러니까 날카롭게 속도가- 도니까 날카로운 회전일수록 자빠지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더 기울죠. 원이 작아지면서 확 돌면서 문예익 선장님이 그때 CNN에서 얘기했잖아요. 배가 확 굉장히 돌았다고. 샤프 턴을 하더라. 굉장히 날카롭게 돌더라. 그러니까 그 날카로운 턴을 만드는데 조타기만으로는 그렇게 이게 크게 도니까 엔진까지 같이 승희 사진의 반대식으로 엔진을 왼쪽에 켜고 가면 그런 가능하다는 일이 거죠. 벌어진 게 아닐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 한쪽을 끄고 한쪽만 켜서 배가 넘어지는 쪽을 밀어댄 거죠. 엔진이 말하자면. 네. 그러면 배가 이렇게 휙 돌 수 있다. 굉장히 날카롭게 돈다는 거죠. 요거 하나 설명드린다면 뭐냐면 사실은 이게 검증이 안 됐었거든요. 여태까지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도는 것만 얘기했었는데 저희들이 발견한 게 여기서 한 바퀴 돌았다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각속도는 사실 교수님들이 한 번도 검증을 못 해본 거예요. 도는 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레이더를 갖고서 각속도를 재봤는데 이게 초당 2.5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초당 2도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러고 계신데 이 CNN에 나왔던 이 날카로운 턴은 1초에 2.5도 더 날카롭게 돈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이 교수님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그날 그 조타실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은 못해요. 그렇지만 이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네.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네. 이렇게 되려면 어떤 조건이 부합돼야 되느냐? 조타실에 이 엔진 조타와 조타기 조타가 같이 그러니까 병행되려면 핸들을 꺾는 사람과 예. 엔진을 껐다 켰다 하는 사람 둘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타이밍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세월호는 기관장이 그날 조타실에 같이 있었어요. 이 박기호 기관장은 이게 제가 조서를 봤는데 참 미스테리인데 뭐냐면 8시 20분쯤에 8시 반경쯤에 아까 그 시점이에요. 선장을 찾으러 올라왔다고 하던데 올라와 그 노인네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어디 조서를 찾아봐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냥 기관장은 엔진실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선장을 보러 왔는데 선장이 없는데 안 내려가고 거기서 사고 나서 나중에 구조될 때까지 하여튼 계속 거기서 있었는데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조서를 봐도. 근데 하필이면 이 기관장이 이 배가 사고가 날 당시에는 조타실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타실에는 엔진룸에서도 이걸 끄고 켜지만 예. 조타실에도 이게 있대요. 끄고 네, 켜는 레바 게. 2개가 있어요. 여기 조타수가 있다면 바로 총수님이 있는 다리쯤에 옆에 레버를 잡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2개를 내가 운전하고 야, 꺼 오른쪽 이렇게 해야 이 플레이가 이게 서로가. 가능할 텐데 예. 그런데
하필 우연하게도 사고가 나기 전에 이 두 사람이 조타실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예, 같이 있었어요. 물론 있었다고 해서 두 사람이 듀엣 플레이로 한 사람은 돌리고 한 사람은 이걸 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못 봤으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조건이면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늘은 좀 무섭지 않습니까? 좀 서늘하지 않아요? 그 일개 선원들이 무슨 정부를 움직일 힘이 있겠어요? 어디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왜 그랬는지, 왜 이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지, 누가 무슨 힘으로 숨기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항상 감독님이 배를 흔들어가지고 넘어뜨렸다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따르는 질문은 그 왜 그랬다는 거야? 누가 고의로 그랬다는 거야? 이런 질문이 따릅니다. 네. 그리고 그 질문은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거꾸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모론이야 니네가.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뒤에 답은 나중에 하자고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은 명확한 거 아닙니까 이젠? 거의? 인텐션이 이런 내용들로 채워지게 될 거고 저희가 지금 14억까지 모금을 했어요. 25억이 목표입니다. 만들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서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조사 작업에 거의 최종 이제 모든 자료들을 퍼즐을 이제 맞추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3D 검증 툴들은 거의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이런 아이들의 사진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서에서 나오는 거, 이 자료들이 쉽게 말하면 종합되는 단계예요. 이 종합이 끝나면 그리고 아까 사고 발생 시간이라든가 아이들이 남겼던 그 아이들의 이 원했던 어떤 어떻게 보면 시간을 잃어버린 건데 아이들의 시간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진짜 언제 사고를 당했는가 이것들이 찾아지면 그때 이제 본격적인 촬영, 해외 촬영 이런 걸 하면서 편집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꼭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감독님 몸 조심하시고 감독님이 그래서 무사히 영화가 끝나는 그날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가 가다가 엔진이 꺼졌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아, 그렇죠. 차에도 계기판이 있잖아요. 그 RPM 미터 있는 것처럼 여기 배에도 떡하니 위쪽에 계기판이 있다. 예, 왼쪽 엔진, 오른쪽 엔진, 요 RPM 회전수 계기판이 다 있어서 모르는 건 불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왼쪽 엔진이 만약에 정상으로 이 레바가 두 개 있어요. 왼쪽 엔진 레바, 오른쪽 엔진 레바가 있는데 이걸 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만약에 고장이 나서 왼쪽 엔진이 저 상태가 돼버리면 경보가 막 울린대요. 그러니까 네.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돼 있을 때는 네,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남는 결론은 그밖에 없죠. 네. 누군가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엔진 하나를 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엔진을 이렇게 하는 걸 일부러, 그러니까 레바가 두 개 있는데 왼쪽 레바를 내려갖고 스탑 상황으로 일부러 만약에 조타실에서 누가 했다면 그때는 경보가 안 울린대요. 당연하죠. 자기가 조종했는데. 네, 그때는 경보가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당연한 얘기를 또 놀란 발견처럼 하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장 났으면 경보가 울렸기 때문에 고장 사실을 선원들이 인지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일부러 속력을 낮췄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 두 고장 가지 아니면 경우가. 일부러예요. 예. 근데 선원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한번 여기에 보십시오. 대해서. 그러면 네. 우리는 못 들었으니까 경보가 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원들이 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봤더니 아, 제가 중요 말만 뽑았는데 항해사, 박한결, 기관장, 조타소, 조타소. 기관장이 되게 중요한데 이때 조타실에 이상하게도 이 선장 대신 기관장이 있었어요. 그건 저기 계속 알려진 사실인데요. 항해사하고 조타소 말고 기관장이 같이 있었는데 셋 다 정상이다. 이상 없었다. 그리고 기관장은 막 한마디로. RPM까지 말하면서 470이고 엔진 두 개 모두 정상이고 정속 속력이 일정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운전하던 그 방에 있던 셋 다 예. 엔진은 안 꺼졌고 정속 주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네. 여기서 배가 그런 속도로 어떤 속도로 어떻게 달렸는지를 기록하는 게 AI 정보고 레이더 정보잖아요. 네. 그것만 나오면 금방 들킬 거 아니야. 금방 근데도 탄로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거짓말한 대로 그렇게 자료가 나올 걸 어떻게 알았을까?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이 정부 AIS 항적도가 발표했는데 이 구간, 요 구간에 정부가 발표한 애 상적도. 예, 앞뒤로 제가 1분씩 해갖고 3분을 따와서 스피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요. 19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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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노트 나옵니다. 자, 불가능한 수치예요. 그 구간. 분명히 속도가 줄어들 거라고 했던 그 구간. 그 구간에 정부가 내놓은 AIS 상적 데이터는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정속을 유지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타수 3인의 거짓말을 정부 항적도가 오히려 AIS 항적도가 어떻게 보면 그 거짓말과 부합하는 거죠. 그렇죠? 이 상적도만 보면 선원들이 말한 게 맞아요. 저 사진이 없었다면 우리도 그게 거짓말이라고 입증할 수 없었겠죠. 근데 저 사진 한 장으로 많은 게 밝혀지잖아요. 엔진이 꺼졌다. 꺼지려면은 몇 분 동안 끄고 켜고 4분 이상은 분명히 속도 변화가 있었어야 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배가 껐으면 그렇죠. 줄어들고 19노트로 다시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갔겠지. 속도 그렇죠. 변화가 생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거대한 스크류들은 다시 속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19노트로 왔다고 그래도 여기서 이 사진이 찍히는 6초, 사진 두 장이거든요. 여기까지 속력이 14노트대로 쭉 줄어들다가 다시 회복되는 또 한 1, 2분이 필요한데 없어. 19. 풀로 달렸대요. 이건 이게 정부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무조건 틀린 자료죠. 여기서 해야 될 질문은 거짓말을 한 세 사람의 배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자기 거짓말이 들키지 않게 정부 자료가 나올 걸 어떻게 알았죠? 여기서 해야 될 질문은 그건 거예요. 그렇죠. 이 자료가 나중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이런 말을 해도 들키지 않도록 이 자료가 나올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 다음. 예,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이 승희가 결국 찍은 사진 두 장의 의미는 첫 번째, 정부 8시 28분 이후 정부 AIS 데이터는 거의 전부 거짓이다라는. 최소한 이 구간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인 거죠. 네. 그죠? 그리고 이 속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 뒤에 속도도 안 맞을 리가 없는 거죠. 제가 거리 계산까지 해봤는데 이 속도로 거리가 같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그 거리를 갈 수 없는데. 그러면 병풍도에 도착하는 시간이라든가 그 뒷 상황도 계속 시간이 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속력으로 갔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뒷 데이터들도 사실은 이제 정부가 발표한 심지어 대회전 이런 사고 발생 시간도 이제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승희의 두 장의 사진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사고 지점에 더 늦게 도착하거나 속도가 느렸으니까. 아니면 사고 지점 왼쪽 엔진이요. 왼쪽 엔진이 물보라를 제대로 못 일으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사진을 김 감독이 발견을 하고 이상한데? 네. 하고 이 사진을 들고 전문가를 만나러 갑니다. 예. 전문가들이 이 사진을 보고 뭐라고 했냐. 첫째 네. 항해사가 예. 항해사님은 딱 보자마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이건 왼쪽 엔진이 멈췄거나 데드 슬로우 상태다라고 진단하시더라고요. 데드 슬로우가 뭐냐면 배에 이게 속력 단계가 있는데 출력이 25% 아주 천천히 도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멈췄거나 데드 슬로우 상태다. 그래서 제가 이게 확실합니까? 뭐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시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건 배 1, 2년 타보면 다 안다. 이 물보라를 보는 순간 다 안다. 이 출력이 배를 안 타도 알겠어요. 배를 안 타도 저쪽에 물보라가 안 일어나니까 뭔가 이상이 있는 거지. 이쪽 예. 엔진이. 이렇게 명백히 눈으로 봐도 확실한 걸 검증받으러 다닌 거예요 또. 예. 해아가 교수들한테 보여줬더니 예. 이거는 왼쪽 엔진이 스탑했네. 얘기를 한 거고. 예, 교수님들은 오히려 데드 슬로우가 아니라 이건 멈춰 있다 왼쪽 엔진이 이렇게 진단하시네요. 그것도 두 분이 동일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왼쪽 엔진 안 도네. 그리고 항해사 교수들로 부족해서 선박 엔진 전문가를 또 만났어요. 아유, 워낙 중요해갖고 조금 이따 의미 설명해 드릴 텐데. 거기서 그 선박 엔진 전문가는 이거는 데드 슬로우거나 멈췄거나가 아니라 아예 스탑이다. 예, 라고. 어느 쪽이 맞습니까? 데드 슬로우일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스탑이라고 판정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게 확실히 이 전문가는 그 설명까지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보라도 물보라지만 양쪽이 일종의 9,000마력짜리 엔진 두 개가 물줄기로 쭉 뽑는 거거든요. 근데 저 끝을 이렇게 보시면 위쪽, 철망 위쪽을 보시면 왼쪽 물줄기가 아직도 폭이 넓어요. 그렇죠? 하얀 물보라 이렇게 남아있죠, 두 예, 줄기가. 두 줄기. 근데 오른쪽 물줄기는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위에 폭이 좁잖아요. 그렇죠. 왼쪽이 이 오른쪽 영역까지 계속 침범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두 개의 물줄기를 호수에서 뽑는다고 생각할 때 두 개가 평행한 힘을 갖고 있으면 양쪽이 같이 가잖아요. 근데 오른쪽이 뽑는 물에 힘이 없으니까, 추진되는 물에 힘이 없으니까 왼쪽이 계속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왼쪽 엔진이 지금 스탑 섰다. 상태다. 자, 스탑 상태로 자, 봐야 우리가 된다.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에요. 배가 세월호가 침몰하기 20분 전에 계속 그랬는지 잠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진을 찍었을 그 시점에는 엔진 하나가 멈췄다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 질문을 이제 추가적으로 드렸죠. 이게 이 사진이 찍히려면, 이렇게 왼쪽 엔진에 물보라가 없는 이 사진이 찍히려면 언제부터 엔진이 그러면 멈춰야 합니까? 왜냐면 워낙 거대한 거니까 정지한다고 바로 쓰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선풍기도, 그 작은 날개인 선풍기도 딱 끄면 계속 돌다가 여진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지금 4점 몇 미터에 엄청난 스크루예요. 걔가 딱 멈춘다고 절대 안 멈추거든요. 그리고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멈추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최소 2분, 엔진 전문가는 한 5분에서 정상적이라면 10분까지 보시더라고요. 그 전에 속력을 낮춰놔야지 결국 쭉쭉 줄어들어서 속력이 줄어들어서 엔진이 꺼진다. 예, 네. 승희가 이 사진을 찍는 이 조건이 된다. 이 현상이 그러니까 나타난다라고. 어쨌든 최소한 2분 전에는 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속도는 속도는 14노트 이하 정도로 줄어든다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 엔진 하나 껐잖아요. 그럼 당연히 물보라도 저렇게 되지만 두 개로 가던 게 하나밖에 안 가니까 속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세월호가 그 좀 낡고 그래갖고 보통 최대로 돌 때 20노트 나오거든요. 두 엔진이 함께 풀 가동될 때. 근데 20노트에서 저 상태가 되면 반으로 주는 건 아닌데 한쪽 엔진을 갖고도 어느 정도 속력이 나오는데 일단 속력이 14노트 이하로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엔진 전문가는 그보다 더 낮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건 약간 오랜만에 설명할 필요는 없나? 저기 설명하지 마! 엔진 보호 시스템이 있대요. 둘이서 함께 이렇게 쌍둥이가 받치다가 얘가 하나가 빠지면 한 명이 무겁잖아요. 그걸 지탱할 수 없으니까 엔진 그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얘 속력을 줄여준대요. 그래서 엔진을 보호하기 때문에 속력이 더 줄어든답니다. 중요한 건 네. 이 배가 최고 속력을 못 내고 한참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그죠? 엔진, 이 사진으로 최소 2분 이전에 엔진을 껐고, 그리고 이 시점 이전에, 네. 그리고 그랬으면 배는 당연히 14 혹은 그 이하로 속도가 떨어졌을 것이다. 풀 속도가 안 나온다. 20노트, 이거요? 19노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알게 된 사실은 여기서 추가 질문을 드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걸 혹시 기관실이나 조타실에서의 선원들이 모를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러니까 배를 운전하는 사람과 엔진을 돌리는 사람이 네. 한쪽 엔진이 꺼진 걸 모를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죠. 예, 절대 불가능이랍니다. 당연하겠지. 아니, 미친 기 감독 사무실에 한번 털렸었잖아요. 그래서 미친 기 감독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 24시간 거길 떠나지 않는다. 졸라 무식한 방법. 누군가 반드시 한 명이 있는다. 예, 교대로 네. 불침번을 세우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이건 비밀인데 하여튼 거기를 강철로 싸버렸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고를 산다. 그래서 금고 안에 넣어놓는다. 예를 들어서 뭐 하드를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금고를 열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이 용접을 해버렸어요. 거기를. 다 노출하고 있어. 예. 거기를 그냥 강철로 싸서 용접을 해버렸다고. 자, 오늘도 아이들이 남긴 네. 작은 단서에서 출발한, 그래서 찾다가 보니 큰 진실이 나와버린 경우예요. 2학년 3반 아이들입니다. 네. 선미에서 이제 놀던 아이들이 8시 반쯤 배 뒤쪽에서 많이 놀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사진을 조금 일찍 발견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철저하게 검증하느라고 드디어 검증을 끝냈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 사진들을 받아서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이 아이들이 이 사진을 찍었을 때쯤에 배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었냐면, 여기랍니다. 네. 요중. 인천에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꺾어지는 부분이에요.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 여기 맹골도
그 유명한 전자등대 있던 죽도, 그리고 네. 저쪽에 서거차도, 그 사이를 오는 섬과 섬 사이의 중간이에요. 요 지점쯤을 지날 때 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요 즈음을 지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누락구간을 제가 파파이스 나와서 4개를 공개했었어요. 뭐 1개가 있기도 힘들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1개라고 누락구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4개를 공개했었는데 이번에 하나, 둘, 셋, 넷, 다 7개를 새로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AIS가 잘 이렇게 송신을 하다가 이제 송신을 안 한 구간이라고 한 것이 여기서 대거 발견됐거든요. 근데 7개가 지금 발견됐는데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46초에서 16초, 그 다음 또 46초에서 16초, 46초에서 16초, 46초에서 16초, 46초에서 다시 16초. 그 다음 패턴이 조금 달라져요. 2개는 45초에서 5초, 그 다음 45초에서 16초. 이게 왜 사실 이거 하나 갖고도 조작이라고 뭐 거의 확신해도 될 정도인데요. AIS 데이터가 말하자면 정부 설명이 뭐냐면 세월에서 AIS 데이터를 이렇게 날리려고 했는데 다른 수백 척의 배들이 막 이렇게 위에 공중에 날리니까 자기가 날릴 타이밍을 잃어서 30초 데이터 병목 현상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못 날려서 누락구간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되게 희귀하고 우연적인 현상이 동일하게 동일 시간에 똑같은 46초부터 16초까지. 46초부터 16초까지. 30초간 쫙 이렇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구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셨죠? 찍은 위치가 어디냐면 예. 선미거든요. 배 뒤편에 이 아래쪽에 엔진 설명을 미리 해드릴 텐데 트윈 엔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9,000마력짜리 엔진 2개가 좌우에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한 6m 간격으로 갖고 붙어 있고 이 스크루의 폭이 4점 몇 미터,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4점 몇 미터면 엄청난 스크루잖아요. 그게 양쪽에 붙어 있고 바로 그 위에서 애들이 저 철망 있는데 네, 저 여기서. 위에서 놀고 있었어요. 요 위치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 바로 찍은 장소가 이게 또 CCTV에 나오더라고요. CCTV에서 찍힌 아이들이 사진 찍은 장소예요, 이게. CCTV에서 찍은 예, 아이들이 사진 찍은 배 장소. 뒷면에 거의 정중앙에서 배 뒤를 보고서 찍었고. 찍은 애인데 이게 아까 그 사진에 나온 신승이라는 아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승이 양이 찍은 사진 중에 중요한 단서 하나가 나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 뒤편에서 배가 지나간 뒤쪽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을 하나 남겼어요. 2장 남겼습니다. 네. 네, 배 2장. 뒤에서 배가 지나온 길을 찍은 거죠. 뭐 이상하냐? 이건 뭐 일반인들이 봐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스크루가 2개 있었잖아요. 근데 한쪽에는 물보라가 세게 일고 한쪽에는 물보라가 없어요. 그죠? 트윈 이건- 엔진이에요. 2개. 그리고 사고가 나기 20분 전이에요. 그리고 정전도 아니었다고 했단 말이죠. 오른쪽, 배 쪽에서 보자면 배 왼쪽. 왼쪽. 처음에 사고가 난 시간은 맞지만 그 중간이 와장창 우리가 믿을 수가 없거나 뭔가. 예.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고 지점에 도착한 시간이 틀렸거나 사고 발생 시간이 아니면 발생 시간이 맞다면 그 앞쪽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고 발생 시간이 틀렸을 가능성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고 발생 시간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간에 데이터가 분명히 거짓인 게 확실하니까 속도에 관해서 예. 거리도 그렇고. 배가 엔진이 하나 꺼져가지고 더 천천히 갔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더 빠른 속도를 기준으로 거기 도착한 시간을 나왔잖아요. 모든 그렇죠. 계산들이. 그렇죠. 위치도. 이 위치 데이터까지도. 그러니까 승희가 이번에 정말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만약에 승희의 사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선원들의 거짓 진술과 이 잘못된 항적을 다 믿고 아무 엔진이 이상 없이 계속 병풍도 앞까지 갔을 거라고 속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것은 대부분 대회전 하기 전후 그 직전의 상황들을 주로 얘기했고 지금은 그 20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원들은 정부 데이터가 그렇게 나올 걸 어떻게 알고 그런 거짓말을 했냐는 거야. 배짱 좋게요. 들키면 큰일 나는데. 네. 네.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이제 다른 자료도 좀 이렇게 얻을 겸해서 연락을 드렸다가 저희 연출부가 갔다가 이 승희 어머니와 아버님을 뵙고
사진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어요. 네, 설명을 드리고서 인터뷰를 조금만 요청해서 연출부가 찍어왔습니다. 한번. 일반 그냥 뭐 촬영 것 때문에 전화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이제 듣다 보니까 선생님 사진이 아주 좀 중요하다. 그러면 참 다행이다. 어떤 도움의 역할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또 승희 언니가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말 했더니 이제 바로 아내하고 승아로 또 울더라고. 이게 착곡할수록 정말 슬퍼요. 슬픈데 순간에 승희가 그런 사진이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하니까 속으로 또 한편으로 또 우리 승희가 미안하지만 역시 내 딸이구나, 정말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에 살짝 지나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 정말 이 기회에 정말 저게 정말로 중요한 증거가 돼서 밝힐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하면서도 어떻게든 밝혀야지. 이렇게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냥 덮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언젠가는 진실을 나올 거라고 믿으니까. 자,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죠. 조작을 어떻게 알았을까? 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서론들이 거짓말하는 사례가 그거 하나겠는가 하고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감독이 또. 네, 진실이 하나 발견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앞에 그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나왔던 어떤 것들을 이렇게 파헤치다 보면 이게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게 조서를 보다가 이제 발견한 건데 그렇죠. 한번 거짓말 보시겠습니까?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짓말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하고 뒤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예, 여기가 병풍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배가 쭉 내려와갖고 아까 그 20분 전에 거기서 그렇게 엔진 하나가 멈췄다가 여기로 다시 와갖고 병풍도까지 달려온 다음에 거기서 한 바퀴를 쭉 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예, 쭉 레이더에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죠. 배가 예,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예, 배 꽁무니가 예, 이쪽을 향하게. 예, 배 꽁무니예요, 여기가. 예, 예, 사진에도 예, 배 이렇게 한 다음에 꽁무니가 예, 이쪽을 바라보고 있죠, 병풍도를. 예, 예, CNN이 찍은 겁니다. 예, 3번은 이제 중간 과제인데 거기서 더 돌아서 네. 거의 남동 쪽까지 바라보게 360도 거의 한 바퀴를 돌아요. 그때 이 둘라이스가 찍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파파이스에서 여러 번 했는데요. 네. 잠시 상기시켜 드렸고요. 여기가 병풍도고 예, 배 꽁무니가 이쪽이에요. 예, 배 앞쪽이 이쪽입니다. 예,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럼 선원들은 이 배 머리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를 김 감독이 뒤진 거예요. 예, 조서를 다 뒤져봤습니다. 뒤졌더니 예, 자, 조타수는 뭐라고 그랬냐? 세월호 선수 방향은 어디였는가요? 뱃머리가 어딜 보고 있었냐는 거지, 질문이. 그랬더니 조타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 다시 보시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섬을 바라본 건 꽁지예요, 꽁지. 근데 조타수는 섬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 방향을 얘기한 거예요. 네. 예, 물타기 방지용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배가 남동 쪽을 바라볼 때 여기서 가장 가까운 섬이 저기 추자도 위쪽에 복사도로 20km 밖이었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날 안개가 자기 말로 그래요. 저 시계가 3마일이었다 해도 5km 밖에 안 보였고 제가 주변 사진들을 보니까 진짜 7km 밖에 배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변 섬에 보일 수 있는 섬은 병풍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은 첫 번째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4월 16일 5시입니다. 오후 5시. 사고 발생한 직후에. 이미 거짓말이 시작됐어요. 자, 그리고 2등 항해사도 세월의 위치는 어디였는가? 병풍도가 병풍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게 4월 20일 아침, 사고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거짓말을 병풍도 바라보다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걸 속이고 있어요.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그 배가 어딜 가리키고 있었어? 그랬더니 섬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배는 정반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는 헷갈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헷갈릴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사고 난 직후에 진술을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근데 정부가 발표한 항적도가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섬을 바라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 거짓말한 선원들과의 거짓말에 딱 부합하는 자료가 4월 20일 저녁 언론에 배포돼요.
이거는 이 두 사람이 진술한 다음에 나온 거예요. 정부 발표는. 자기들이 배 방향을 반대로 말해도 들키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죠? 승희의 사진이 나오죠. 승의 사진이 없었다면 그 선원들이 거짓말한 게 안 밝혀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밝혀졌으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죠. 그 선원들은 정부가 앞으로 발표할 AIS 데이터가 자기들의 거짓말하고 일치될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미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 이거 답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세 번째, 예.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갔어요. 한 발 더 나간 것이 왜 엔진을 껐을까? 이런 궁금증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걸 엔진을 왜 안 껐다고 했을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끌 이유가 있어서 껐다고 설명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그래서 감독이 막 이런저런 추론을 하다가 부합되는 가설 하나 발견했습니다. 간단한 얘기인데요. 배가 배- 돌아갈 때 예, 배를 처음 딱 만들어 놓으면 오른쪽으로 탈을 맥시멈으로 핸들을 꺾어 놓은 상황에서 이 양쪽 엔진을 잘 이렇게 쭉 밀어대면서 한 바퀴를 쫙 돌아본대요. 그러니까 이 배가 과연 얼마나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가를 테스트 해보는 거죠. 현대자동차도 만들면 그런 테스트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각속도라는 얘기는 배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가 가면서 오른쪽 엔진으로 확 돌렸을 때 얘가 탁탁탁탁 꺾어지는 시간분의 이 각도, 이걸 각속도라고 그러거든요. 초당 몇 도씩 도냐 이거야. 몇 도씩, 한마디로. 얘가 몇 도씩 네. 도냐, 이것만 보는 게 각속도 테스트인데 여하간에 오하마나오는 1초당 1도 돌고 세월호는 1초에 한 최고 공선시 짐을 안 실었을 때 1.8도 가던데요. 짐을 실으면 둔해져요. 근데 아주 몸이 날렵할 때 최대 그때 신품일 때 1.8도 돌았다고 해요. 이번에 제가 이 승희 사진 때문에 교수님을 만나고 하다가 이 얘기를 나누는 중에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부 AIS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 말씀하시면 뭐냐면 각속도가 이상하대요. 여기에 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탁탁탁탁 꺾이는 이 각의 속도가 1초에 2도를 넘는데요. 예, 그 순간이 몇 초가 지속된대요. 그러니까 가득 실어 과적이라는 건 다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날렵할 때도 1초에 1.8도밖에 못 도는 한계를 가진 배가 가득 짐을 싣고도 1초에 2도 이상을 빨리 돈다는 거지 이렇게. 예, 팡팡 돌았다는 사실이 학자로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수님에게 김 감독이 발견한 엔진 꺼진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들이댄 거예요. 어떻게 들이댔느냐? 그럼 교수님 만약에 이 사진과 반대로 이 회전할 때 선원들이 왼쪽 엔진을 풀 가동시키고 왼쪽 엔진을 켜놓고 오른쪽 엔진을 끈다면 이 사진과 반대로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최대한 조타기를 돌린다면 핸들을 돌리고서 간다면 지금의 이해가 안 되는 이 날카로운 이 각속도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한참 생각에 잠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대답이 그렇다였어요. 예스. 자, 엔진을 한쪽을 껐잖아요. 그럼 반대쪽 엔진을 또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김 감독이 상상을 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엔진을 이쪽을 끄고 이쪽을 켜고 했던 상황이라면 제 추론은 지그재그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효과적으로 지그재그를 만들기 위해서 더 빠른 각도로. 그런데 배가 이렇게 큰 회전을 할 때 왼쪽 엔진을 이쪽 켜두고 엔진을 이번에는 끄고 이쪽 엔진만 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확 돌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그러니까 그건 두 엔진이 돌 때 초당 1.8도 도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쪽 엔진을 꺼버리면 왼쪽 엔진 밀면 내 몸이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서 오른쪽까지 핸들을 돌리고 확 꺾어버리면 1초에 1.8도를 훨씬 능가하는 굉장한 날카로운 그러니까 날카롭게 속도가 도니까 날카로운 회전